얘가 왜 올랐지?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네? 대표님, 뭐 하세요? 눈물이 난다 내 주식을 보며. 뭐라고? 뭐 하고 계셨어요? 나 노래 부르고 있었지. 이건 뭐 주식하는 슈퍼겜인지 아니면 뭐 놀고 있는 배짱인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뭐 춤 동영상 보고 있어 그랬는데 오늘은 또 노래 따라 부르고 있었어 했는데 이게 다 토요일날 강연회 때 제가 했던 파트 2부 파트에서 했던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놀자고 했던 건 아니고요. 춤은 좀 도전으로 뭐 이 나이에 젊은 친구들이 추는 춤을 제가 완전히 몸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연습 많이 해서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춘 거고 뭐 춤 자질이 있다면 훨씬 더 잘 췄겠죠. 근데 굉장히 많이 연습해서 그나마 따라간 거고 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잘 못 부릅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죠. 보컬 연습을. 그래서 좀 그나마 조금 들으실 수 있게 정도로 불러서 오늘 낮에 또 이 노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강연회 때 제가 부자학교 7기분들하고 이렇게 뒤풀이를 했거든요. 호프집에서. 근데 부자학교 7기분들 중에서 강연회 뭐 1부랑 3부 종목 강의랑 주식 강의 한 거는 매달 하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좋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 춤과 노래 그게 굉장히 재밌고 임팩트가 남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노래 중에서도 제가 개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자가 좀 손실 많이 입어서 좀 마음 좀 풀으시라고 제가 개사를 한 건데 그 개사곡 들었을 때 되게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못 들으신 분 강연회 특히 못 오셨던 분들은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강연회 때 제가 어떤 걸 보여드렸는지 한번 보시면 그래도 준비 많이 하고 강연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제가 최근에 양선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음선이 나왔네요. 며칠 양선이었냐면 어제까지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7일 양선이었고요. 오늘 제가 장중시황 쓸 때까지만 해도 양선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8양봉이다 뭐 이런 말도 만들어낼 정도로 저는 주식하면서 오늘 좀 옵션 만기이고 너무 정신없이 매매하고 바빠갖고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8일 연속 양선은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음선이 하나씩 끼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기도 7일이네 7일. 그래서 8일 연속 양선을 찾기는 쉽지 않고요. 오늘 장중 기준으로 8일 연속 양선이 나와서 되게 놀랬는데 오후 들어서 특히 2시부터 좀 빠지면서 음선 전환하고 음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선이라고 해도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오늘 0.91% 하락했고 2400포인트를 지켜냈네요. 2402포인트. 저는 이렇게 중심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막 움직이는 단기 상승은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2400에서 2300으로 바로 꺾이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2400에서 좀 버티는 그런 11월 중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00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2500 재도전을 할지 아니면 2300으로 내려갈지인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지지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300 이전에 일단 5일선도 있고 올라오는 21선도 있고 61선도 있기 때문에 좀 밑에 이제 지지선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반면에 위로는 121선 뭐 터치해 놓은 상태니까 위로는 201선 남은 거예요. 2500 쪽에.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꺾일 확률은 낮다고 보고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가기보단 오늘 이제 하루 조정 받았으니까 2400을 중심으로 좀 조정장 그야말로 하락도 상승도 아닌 조정장의 오락률이 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마티형 따라가는 막내 동생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 형제 중에는 동생이 훨씬 잘 나가고 잘난 동생이 있겠지만 그냥 통상적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 확실히 차트가 안 좋은 상태. 오늘도 거래소 하락과 비슷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래소도 0.9% 하락, 코스닥도 0.9% 하락. 거래소가 2400을 지켰다면 코스닥은 700을 지키고 마감을 했네요. 707.78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포카, 5 포카면 707.78 하면 7 트리플이 되겠네요. 777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런 숫자 이런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777은 사실은 카지노 가면 777 나오면 돈이 우르르 나오잖아요. 실제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37이 터져서 그때 당시 한 10년 됐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가 터졌는데 세금 빼고 그때 20% 떼었던 것 같아. 5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아주 기분 좋은 라스베가스 여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지수는 오늘 하루 조정받았지만 막 그리 걱정할 지수대는 아니다라는 마무리를 해드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수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건 당연하죠. 지수가 매일매일 오를 때 당연히 대형주가 중심이 돼서 올랐으니까 오늘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았겠죠. 그 와중에도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어요. 그리고 또 포스코케미칼 역시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모두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확실한 주도주의 역할을 아직도 손에서 놓지 않고 끌고 가고 있다, 시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상승했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그나마 플러스권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한번 상승률 높았던 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보이는데 코스피 200에서 전체적으로 좀 높았던 애들이 누구냐 보면 오리온, 롯데칠성, 농심, CJ제일제당 이런 애들이 바로 음식료주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강의할 때 8가지 기법으로 한 종목씩, 8가지 산업에서 한 종목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연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8가지 기법 중에 분산 투자 기법을 말씀을 드렸고 분산 투자 기법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저는 성장주와 기술주를 좋아하니까 성장주와 기술주가 아닌 업종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업종으로 저는 음식료주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음식료주가 좀 내수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적인 역할을 하니까 성장주와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포트폴리오에 담기에 나쁘지 않은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이런 종목들 많이 갔고요. 또 오늘 움직인 종목군들 중에는 건설주도 좀 움직였고 제약바이오도 좀 섞여 있고 한데 2차 전지가 저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이 한 종목은 뭐냐 했을 때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포스코 케미칼 아마 한 열흘 전쯤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때도 똑같은 소리 드렸어요. 이게 고점이지만 관심 종목에 넣는 이유는 사라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무슨 공부? 2차 전지가 연락 강하네?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신고가 뚫었으니까 2차 전지는 계속 강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2차 전지 중에서 특별히 강한 쪽이 지금 리튬 관련주란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리튬 관련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를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금 양이 관심 종목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리튬 쪽을 공부해라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2차 전지이면서 리튬도 관련 있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큰 애 말고 얘가 여기 들어와 있네? 이런 걸 찾아보라 그랬죠. 그러면 미래나노텍이 뭐예요? 얘도 리튬 관련주예요. 금양이 뭐예요? 얘도 리튬 관련주예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에 돈이 많이 몰려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얘네들은 다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들이니까 오늘 제 눈에 띄는 건 아프리카 TV네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발 빠른 분들은 이미 관심을 다 갖고 있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는 2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트위치 관련 재료예요. 그래서 트위치에서 망 사용료 문제로 품질을 좀 다운시켰고 또 오늘 또 트위치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상대적 반사이익으로 아프리카 TV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미 다 예견됐던.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컵이 이제 코앞으로 와 있는데요. 또 월드컵 수혜주라고도 불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던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오늘 아프리카 TV 17%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오르는 게 좋은 거라고 했는데 오늘 딱 바닥 보합에서 출발해서 17% 오르면서 거래가 터져서 나쁜 차트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중에 관심 종목에 넣어도 그런 재료 공부가 되는 거죠. 얘가 왜 올랐지? 트위치. 근데 그 트위치 재료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보면서 이 재료는 좀 더 기간을 길게 봐도 되는 재료인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볼 텐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대탕솔루션이 이제 수소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 호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그런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좋았었고 여기 강원에너지, 대명에너지처럼 에너지 관련주들,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같은 경우에는 금양은 꺾였지만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이드로, 얘는 이름이 리튬이에요. 하이드로 리튬. 얘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얘가 무슨 코리아 SE였나? 거기에서 지금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 또 움직이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는 고공권에 있는 걸 따라 사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금양처럼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아직 안 오른 거나 또는 포스코 케미컬처럼 좀 대형주나 이런 공부를 좀 해보시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아까 전에 거래 대금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가지 말고 상승에서는 저는 이거를 꼽고 싶네요. 절대 사는 게 아니니까 인디에프를 꼽고 싶은 이유가, 이것도 역시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종이 아닌 테마주 성격으로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강했던 건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의 재료가 끝이냐 계속될 수 있느냐에서 저는 계속될 수 있는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영원히 막 6개월 1년은 아니지만 한두 달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재건이라는 건 종전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고, 종전하면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종전 전에는 야 종전만 되면 뭐 이게 주식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또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350조짜리 대형 프로젝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주 지원단을 만들 정도로 우리도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민관이 합동이 돼서 예전 중동 붐처럼 건설 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개별 기업들 중에는 분명히 그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 수주 지원단에 들어있는 건설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인디에프가 올랐고, 그리고 또 뭐 유니트론텍이 올랐고, 오늘은 못 올랐지만 좀 중소형주 중에 뭐 코오롱 글로벌이나 히림이나 뭐 이런 중소형주가 있고, 그래서 건설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아직 좀 안 올랐거나 또는 2차 상승을 준비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 또 의외의 성과가 이렇게 갑자기 탕 쳐주면서 2차 상승 딱 쳐주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는 건 리튬 관련주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무 막 급등락이 심한 고공권 종목보다는 뭐 좀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를 공부하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재료의 가치가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트위치 관련 재료가 한두 달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상용료 때문에 화질 제한이 있었고 트위치에 있던 BJ들이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이런 게 반사이익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한 번 더 재료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아프리카 TV가 움직였으니까 재료를 볼 때 이게 한 번에 끝날지 또 나올 후속 재료가 있을지를 좀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노력들. 세 번째는 인디에프인데 상한가 친 인디에프를 사라 이게 아니고, 인디에프는 왜 상한가를 쳤느냐?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특히 수주지원단에 포함된 건설사들을 한번 리스트를 보시고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네? 뭐 이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서 저도 좀 하루 종일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내일은 좀 더 맑은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나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 제가 올린 영상의 노래도 한번 보시고 댓글로 야 이게 노래냐 연습 더 해라 그러면 연습도 열심히 해서 다음번엔 더 잘하는 노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오전 시황입니다. 10시 현재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0.02%,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3%이며 전일 미증시 급락에 오늘 일본 증시 1%대 하락임에도 우리 증시 진짜 강한 모습이네요. 거래소 8일 연속 양선입니다. 거의 기록적인 양선 행진이 이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바뀌었고 급등에 따른 단기 반락이 올지라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두 달만 잘 버티면 지난 9월 말 저점이 다시는 안 올 대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오늘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이 동시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네요. 2차 전지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입니다. 2차 전지 지속관심, 원전대장, 두산에너빌리티, 태양광대장, 하나솔루션, 풍력대장, 시엔스윈드 동반 상승합니다. 에너지주 관심, 코스닥 시총상위주는 거래소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최근에 못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러합니다. 1조 이상 종목 중에 삼강 NNT와 클래시스 정도가 3%대 상승이 나오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인 대창솔루션,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세종공업, JNK히터 등 다수의 수소 관련주가 호재 나오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파량봉이 나타났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